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데상트 디스크 연구소에서 신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홍익대학교 조속과로 입학을 해서 이제 순수예술 전공을 하다가 디자인에 좀 뜻이 생겨서 이제 산업 디자인을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트레덴그룹이라는 이제 타이어를 이용해서 신발 아웃솔을 만드는 신발 회사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프리랜서 잡을 거쳐서 아디다스에서 러닝팀에서 컬러 매트리얼 디자이너로 6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지금은 데상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스크라고 불리는 DISC는 데상트 이노베이션 스튜디오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센터의 약자인데요. 일단은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은 데상트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될 때 연구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데상트가 만드는 모든 러닝화, 골프화, 농구화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뛰어난 연구원 분들과 그리고 뛰어난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 샘플 만드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최고의 러닝화들과 신발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ICT 팀이라고 이노베이티브 컨셉 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 신발 개발하는 개발팀, 신발 샘플을 만드는 샘플팀, 그 다음에 매터리얼을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MDL 매터리얼 팀, 그리고 디자인 팀, HPL이라고 휴먼 퍼포먼스 랩이라고 거기 이제 되게 뛰어난 박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신발들을 테스트를 하고 이게 실제로 선수분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역학적 테스트, 그 다음에 생리학적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들까지 있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신발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이 안에도 너무 범주가 많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봤을 때는 구두나 어떤 패션 슈즈를 하는 재화 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쪽을 담당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화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도 이전에 있던 모델들을 리디자인을 하거나 어떤 변화를 주는 운동화 안에서도 패션 슈즈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패션 슈즈 안에서도 아디다스로 치면은 가젤이나 삼바 같은 조금 저렴한 라인들, 나이키로 치면 에어포스 같은 그런 쪽을 담당하는 디자이너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요즘 루이비통도 운동화를 하고 디올도 운동화를 하니까 하이패션 운동화를 하시는 디자이너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좀 더 추구하는 분야는 흔히 퍼포먼스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러닝화나 농구화, 야구화, 선수들의 어떤 신체 능력 향상 또는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신발들을 저는 디자인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있는 이노베이티브 컨셉팀은 기존의 러닝화를 조금 뛰어넘어서 다음 차세대 러닝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길게 보면 5년, 10년 뒤에 러닝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선수들의 운동 능력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를 활용해야 되고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디자인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어릴 때부터 신발을 좋아하긴 했고요. 다른 분들처럼 광적으로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저도 농구를 좋아했고 어릴 때는 그래서 농구화를 모으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또 운동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신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바꿔 신을 때마다 기분 좋은 느낌으로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신발들을 좋아했고 조속과에서 순수 예술 작업을 할 때도 대부분 작업을 신발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주제가 신발에 관련한 거였고 그래서 신발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만드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신발을 디자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저는 당연히 운동선수를 위한 신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농구화를 어릴 때 좋아했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신발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여러 과정들과 포트폴리오 개선들을 거쳐서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연차마다 다르고 또 팀 안에서 또 역할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디자인 팀이라고 했을 때 또는 뭐 개발팀도 똑같지만은 회사에는 제가 가진 능력을 보통 저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다른 사람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시너지를 만드는 게 또 회사에서 팀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꼭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큰 곤레로 봤을 때에는 회사에서 이제 기획하는 팀에서 브리프라는 게 내려와요. 그 브리프 안에는 이 신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사용할 대상, 그리고 뭐 여기 들어갈 버짓, 그리고 이게 얼마에 출시가 될지, 원가는 얼마에 나와야 되는지 그런 이제 주문서라고 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스케치를 할 때도 있고 또는 뭐 3D 모델링으로 시작할 때도 있고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소프트 목업이라고 부르는 간단하게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모아서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디자인 전개를 하고요. 그래서 제 데일리 업무는 그거에 맞춰 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까지는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스케치를 쭉 하고 뭐 프린트를 해서 확인을 하고 3D 모델링을 해서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뭐 실제로 한번 착용을 해보고 그런 몇 주를 좀 보내고 있고요. 디자인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개발팀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거를 실제 신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제품 출시까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제품마다 다르겠지만은 길면 보통 2년을 보통 봅니다. 특히 아디다스랑 나이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신발들은 대부분 2년 전부터 개발을 하고 했던 신발로 보면 되고요. 근데 이노베이티브 컨셉팀이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제 출시된 제품들과 가까이 연계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이라는 혹은 1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브리프들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타임라인이 뭐 3, 4년 무한정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회사는 10년, 20년짜리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프로젝트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하는지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에게 이 신발을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검증이 가능한 건지가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개발팀이랑 디자인팀이랑 역할이 좀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팀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이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를 좀 더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능은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능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딱 봤을 때 이게 푹신한 신발이라면 푹신하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되게 많긴 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 에피소드보다는 전 이제 아디다스에서 에피소드가 좀 더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간이 좀 더 길다 보니까 아디다스에 있었을 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있는 동안에 되게 아디다스의 큰 이벤트가 되게 많았어요. 아디다스 75주년 행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 올림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로 때문에 아디다스의 독일 대표팀이 상주를 하면서 훈련을 했었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독일 대표팀이 그냥 회사에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재밌었던 거는 제가 풋볼팀이랑 인터뷰를 좀 하고 있었는데 풋볼팀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지나가면서 이제 저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랑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밀러예요. 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 옆에 노이어가 서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되게 큰 브랜드다 보니까 셀러브리티나 운동선수들이 올 일이 되게 많았어요. 독일 대표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카카도 왔었고 델피에로가 왔었고 벨링엄도 왔었고 약간 그런 셀러브리티나 스포츠 스타들 오면 또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 스포츠에 대한 이벤트들이 생기는 것들을 내부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그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또 알 수도 있고 건네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루키이기 때문에 제가 느낄 수 있는 보람은 제가 했던 작업들 혼자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저에게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학생일 때 애로사항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겠지만은 직장인으로서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은 되게 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는 것 같아요. 큰 브랜드면 큰 브랜드일수록 들어가는 개발의 비용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스큐수라고 얘기하는 팔아야 되는 이제 제품의 개수와 물량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하나를 할 때에도 컬러 하나까지도 첨예하게 사람들이 다투고 이것 가지고 어느 대륙에 어떻게 팔아야 된다라를 또 사람들끼리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을 맞춰서 제품 하나를 출시하는 게 정말 큰 애로사항인 것 같고요. 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는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는 거지만 뭐 마케터나 개발팀이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가 돼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포지션 오픈 시점은 보통 정해진 게 없어요. 그 자리에 사람이 비어야 됩니다. 혹은 팀 개편이 돼서 팀을 리빌딩을 하면서 새로운 디자이너가 필요하면 뽑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디자이너가 나가야 보통 들어옵니다. 데상트 같은 경우에는 공채로 뽑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공채로 뽑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공채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히 그건 알기가 좀 어렵고요. 다른 직군처럼 공채라는 시스템이 신발 디자이너에게는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채용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같이 냅니다. 그럼 이제 인사팀에서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걸러서 디자인팀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글로벌 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인사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하고 몇 개를 추려서 이제 디자인팀으로 보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팀에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이제 디자인팀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면접하고 디자인 테스트라는 걸 봅니다. 글로벌 브랜드 기준에서는 보통 일주일 정도에서 길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문제 하나를 던져줘요. 디자인적인
문제 하나 던져주면 그거를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풀어서 작품 제출을 하듯이 PDF 파일 같은 걸로 이제 제출을 하고요. 그걸 보통 이제 파이널 인터뷰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합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단계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터뷰를 한 번만 하고 붙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이제 디자인팀에서 후보자 2명을 놓고 첨예하게 다툴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터뷰를 2-3번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3-4개월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 기준에서는 채용 프로세스가 뭐 3-4개월 뒤에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자 프로세스를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투입될 때까지는 공고가 올라온 기점부터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나 거의 그렇습니다. 아디다스 기준으로 봤을 때 혹은 나이키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그 안에 팀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고 그 팀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물론 몇 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에 있는 디자인 팀이랑 러닝 팀에서 원하는 디자인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방향이 패션 슈즈인지 좀 더 하이 패션인지 아니면은 뭐 완전 이노베이션인지 혹은 이제 퍼포먼스인지 결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레벨에서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옵션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상정을 하고 그 문제를 디자인으로 풀어갈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팀마다 하이어링 매니저라는 분이 있어요. 채용 때마다 바뀌는 건데 보통 이제 시니어급 디자이너가 하이어링 매니저를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이 어떤 채용에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될 분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링크드인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이메일로 콜드메일을 좀 뿌리면서 좀 적당히 라포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커피챗이라도 좀 하자 인터넷으로, 그래서 줌으로 좀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운이에요. 사실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이 안에도 분야가 너무 많고 회사도 너무 다양하고 그렇지만 신발씨는 너무 좁기 때문에 좋은 멘토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여기까지 오면서 되게 좋은 멘토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발 디자이너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좋은 멘토를 찾아서 꾸준히 그들을 귀찮게 하고 꾸준히 배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신발 디자이너로서 학생 수준에서 신발 디자인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요, 사실 지금은 되게 감사해요. 그냥 제가 말도 안 되는 스케치 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주고 돈을 준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발 디자이너로서 돈값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일단 제 목표고요. 그 다음은 굳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시간과 헤맴과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직업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인터뷰 질문지를 받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횡설수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채널을 그 전부터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직군들의 사람들, 저보다 연차도 많고 전문가인 분들이 나와서 되게 좋은 경험들과 역량들을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이 되게 좋은 채널이라고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 채널에 작게나마 뭐 도움이 됐다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포일 화이팅!